네, 장 초반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이 외인들의 수급이 붙으면서 이 17만 4천 원을 그래도 좀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9월장 첫째 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장 마감이 되었고요. 자, 앞으로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9월장 흐름은 정말 중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9월장은 분명 이슈들도 많고 그리고 재료들도 상당히 우리가 볼만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상승에 대해서 무조건 대응과 여기에 대한 전략을 짜야지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다가는 또다시 기회를 놓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흐름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걸 먼저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외인들이 거의 한 6거래일 정도 지금까지 매수세를 안 보이다가 오늘 오랜만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시티그룹에서 이런 순매수가 상당히 크게 나왔다라는 게 좀 괄목할,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또 노무라 증권과 이 CLS의 증권,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 맥커리 증권까지 이 외국계 자금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좀 저점 매수세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던 건 결국 9월 금리 인하 그리고 11월 대선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한다 말씀드리고 있고 9월 금리 인하 전까지의 SK 하이닉스는 분명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흐름들은 분명 우리가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SK하이닉스가 사실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삼성이 거의 D램까지도 현재 SK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뺏길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이 세계 최초로 6세대 D램 개발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최초에 대한 또 기술력을 현재 입증을 했고 그리고 HBM으로 이미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을 앞서고 있고 여기에 따른 또 D램 기술 개발까지 현재 로드맵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삼성이 이 HBM에서 실기를 했다는 점은 업계에서나 삼성 스스로도 인정하는 대목이고 하지만 여기서 D램 미세 공정 주도권까지 뺏기는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모두 차세대 HBM인 HBM4에 현재 이런 6세대 D램 탑재를 고려하고 있고 이 6세대 D램에 큰 기대를 걸지 않으면서도 개발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HBM4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탑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놓쳤다가는 HBM 사업까지 타격에 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반대로 말하면 SK하이닉스는 현재 HBM4에서도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반증을 해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SK하이닉스는 결국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재료나 모멘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SK하이닉스의 재료 모멘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안 올라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SK하이닉스를 나 공부를 해보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너무나 좋은데 이게 도대체 왜 조정을 받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건 이 SK하이닉스가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현재 흐름은 결국 글로벌 증시와 미증시가 그리고 이런 반도체 지수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구나. 얘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외인들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어렵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미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예측해 보면 앞으로의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개별 종목의 흐름들이 앞으로 사실 재료나 모멘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는 이제 뭐 우리가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미증시 글로벌 증시가 그럼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가장 큰 이슈가 뭐가 있을까? 자,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은 주가가
주식 지수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이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 증시를 흔들어 놓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게 미국 기준금리 추이인데, 자, 2000년대에도 이런 고금리가 유지가 되어 가다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1.25%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비슷한 흐름이고 2018년에도 비슷한 흐름인데, 자, 지금 이 2024년도 고금리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왔느냐?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락, 이때 급락, 이때 급락.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데? 그쵸? 야,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왜 떨어져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금리 인하가 첫 번째로 시행이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금리가 지금 동결이 되어 가던 최근 한두 달, 한두 달이 아니죠. 거의 몇 개월이죠. 주가가 어땠습니까?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뭐 신고가, 뭐 경신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결국 이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어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고 나서 이 저금리가 어느 정도 2%에서 3% 정도 저금리가 유지가 되어 그때 주식시장은 다시 올라간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판단을 하면, 자, SK하이닉스 지금 금리 인하 전까지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 말씀드렸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면은 지금 아직은 매도할 때가 절대 아니죠. 네, 절대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절대 이게 막 더 올라간다, 주가가 막 더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이 어디서 또 따라 붙느냐? 이전에 단기 고점이었던 이런 구간들 있죠? 막 이런 데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가는데 다시 또 뚫고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의 시장 참여가 또 엄청나게 붙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고점을 형성해 나가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가는 다시 빠진다. 이런 점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점 신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평단가가 다들 어딘지 모르겠지만 만약 최고가에서 사서 여기까지 올라와도 나는 아직도 손실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비중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지금 평가액이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이런 거를 신경 쓰다가는 여러분들 대응 전혀 못해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타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살짝의 손실폭이 아까워서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면요, 그냥 우리는 남들 돈 벌 때 또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금리 인하 전까지의 고점 신호는 분명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수급의 주체가 누가 빠져나가느냐, 그리고 기술적으로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제가 확실하게 이런 장중에 대한 타점 그리고 브리핑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 967 저에게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충분히 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 저는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버는 건 결국에 이런 타점이 중요한 건데, 자, 이런 매수 타점이 가장 중요할 거고 이런 매도 타점이 가장 중요할 건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던 SK를 투자를 하던 현대차를 투자를 하던 아니면 정말 잡주를 투자를 하던 간에 결국 중요한 건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버는 거.
그러면은 어느 주식을 투자하는 간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고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결국 여기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SK하이닉스를 투자를 했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잡주를 투자했다고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안전하게 우리는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주라도 우리는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대형주가 물론 안정성은 있겠지만 돈은 이렇게 하다간 절대 못 벌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내가 가진 걸 잃을 때 심리적인 더 불안감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브리핑, 그 타점에 대해서 꼭 공유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SK하이닉스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저에게 010-2011 9671로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고점이 뜨는 그날까지,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도움을, 이런 공유되는 정보들을 받아보시면 되시겠고요. 앞으로 저 박프로는 더 좋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